네, 사실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이기도 한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상 휴장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오늘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동시호가 구간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아테나 자산관리자문 이민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잠시 쿵 했어요. 네. 엔터나 아니면 뭐 화장품 쪽에 있어서 다시 쿵 하면서 뭔가 불안해를 느끼기도 하지만 이쪽만큼은 공고하게 잘 지켜주는 쪽이 있습니다. 내일장에도 그렇다면 강하다라고 볼까요? 바로 조선주입니다. 네, 조선주. 약간 좀 흔들렸었죠. 예, 8월 초에. 예,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공고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선주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의 우방국인 우리나라랑 일본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겠죠.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어떤 산업적 구조 이런 특징을 좀 비교해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 조선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은 마스가라는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큰 결과물을 가지고 조선주가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 여기에는 그 조선주가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의 수주 실적이 상당 부분 채워졌다. 1, 2분기에 60%에서 70%에 해당하는 그리고 또 고급 선종으로 대부분의 실적이 채워졌다는 부분이 상당히 큰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부분에서 그 친환경, 그러니까 앞으로 IMO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부분에서 우리나라 그 선사들이, 조선 선사들이 조선업종에서 굉장히 강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들 수 있겠고, 이 발주를 하는 선사들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거기에다가 또 미국과 베트남 등과 함께하는 글로벌 어떤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이 조선업종에 있어서는 긍정적 소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8월 달에 올랐던 부분이 좀 그 차익 실현 매물로 그냥 눌렸던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단기 변동성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게 굉장히 단단한 그 기업 단단한 업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기대감도 있고 실적 뒷받침도 있으니까 네. 잘 끌어갈 수밖에 없는 조선인데 문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간대마다 이민우 대표님께서 조선주에 있어서는 늘 긍정적으로 재료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 종목만큼은 계속 살펴보자. 어떤 종목군일까요? 후보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오르는 종목이네요. HD 한국조선해양. 네, ATG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죠. 조선해양 업종에서는 조선주 업종에서는 이게 대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ATG 한국조선해양 발음도 좀 잘 안 되는데. ATG 한국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그 조선 3사 그 계열사를 두고도 그 가장 많은 도크를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수주된 물량을 가장 많이 밀어낼 수 있는 대형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주 목표를 그 조기에 달성하고 이 말씀드린 대로 그 조기에 달성한 목표도 고급 선종이고 그리고 또 이 여기서 이제 수주했던 물량이 LNG, 친환경 이런 부분이고 이게 굉장히 고부가가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 실적이나 순이익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미국과 협력하고 베트남 해운사와도 MOU를 맺은 부분 이 부분과 함께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미국의 그 군함 부분에서의 이 수리조선 그러니까 MRO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들뿐만 아니고 그 개인들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주가가 올라가면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은
실적 개선은 계속 앞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HG 한국조선해양은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전에도 언급 주셨던 종목인데요. 베트남까지 묻게 되면서 오늘 강세가 연출이 됐었고 HD 현대라인 계속해서 조선주 내에서의 공관 움직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상 시장 분위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이 이번 주에 마지막 거래일이 되는데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흐름으로 변동을 예의주시해야 할지 지금 실적에 믿을만 하다라는 의견이 또 지금은 그렇게 먹히지가 않는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옵션 만기일에다가 내일 거래일 하루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들은 매도를 하는 물량,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보다는 개인의 어떤 매도 물량이 사실상 크게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심리적 불안감, 그동안에 뭔가 좋은 호재거리가 나오고 나면 정부 정책이 거기다 참모를 끼얹는 모습 때문에 항상 그 개인들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내일도 그런 반복된 모습을 좀 보일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눌림목은 있을지 몰라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보다는 그냥 보합세를 보이는 게 흐름상 예측되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래스카 이야기까지 주말 사이 뉴스 잘 봐야겠네요. 일단 내일장 정리 잘 해보자고요. 오늘 양대 시장은 외국인이 끌어주는 속에 플러스권 나타납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8월 13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간밤 미 증시의 훈풍도 받아갔습니다. CPI가 발표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안도 랠리가 미국 증시에서 펼쳐졌고요. 9월에 금리 인하 확률도 더 커지는 가운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 외국인들이 다시 현선물 시장으로 모두 돌아왔습니다. 오늘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도 좋았던 가운데 지수도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됐는데요. 마감 현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물론 오전장 중에 한번 출렁임이 크게 있긴 했지만 이내 방향을 잘 잡고 쭉쭉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는 우리 증시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1.08% 정도 올라가면서 3,224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도 810선 위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시 일단은 이전의 모습을 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꾸준히 좀 지켜봐야겠고요. 달러원 환율은 오늘 8원 20전 정도 내려가면서 1,380원대 초반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있었는데 기관 쪽에서는 소폭이지만 매도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4,500억 원어치 정도 사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인들은 오늘 크게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도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또 기관이 매수 우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 아주 소폭이지만 매도로 일단은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뒤에 빨간불이 좀 가득해 보이는데요. 하나씩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보시죠. 일단은 IT 투톱도 나란히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1% 정도 오름세 나타냈고요. SK 하이닉스도 3%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외국인 쪽의 수급도 연속성을 가져가는 가운데 오늘 IT 투톱도 강했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도 함께 웃는 하루였습니다.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도 2에서 3% 정도 강세를 보여줬고요. 뭐니뭐니해도 오늘은 또 디스플레이 쪽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 중국 업체 BOE를 상대로 냈던 그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이제 BOE가 미국 시장에 한 15년간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LG 디스플레이 오늘 크게 올라갔고요. 나머지 덕산 네오룩스나 OLED 관련주까지 훈풍을 이어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다 보니 바이오텍 쪽으로도 온기가 퍼졌는데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가까이 올라갔고요. 셀트리온과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오름세, 그리고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도 나란히 5%가 넘게 올랐습니다. 한편 휴젤이나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주 쪽은 보시면 좀 종목별로 분위기는 갈리는 모습이었고요. 조선이 계속해서 또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6%가 넘게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방산 쪽이 최근에 고평가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쉬어갔었는데 오늘
그래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대 강세, 그리고 현대 로템과 한국항공우주까지 대표주들 다 같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동차 쪽도 오늘은 대체적으로 괜찮은 분위기였고요. 2차 전지 쪽도 시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튬 값의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오름세, 그리고 오늘은 좀 쉬어가던 석유화학 쪽에서도 반등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전선주도 체크해 보시면요. 한국전력도 3%대 강세 보여줬고요.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등등의 종목들까지 함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기계 안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해서 오늘 1.5% 상승하는 흐름 확인됐고요. 화장품 쪽, 음식료 쪽에서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계속해서 실망감이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 엔터 쪽도 체크해 보시면요. JYP 엔터가 또 실적과 관련해서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약간의 또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8% 결국에는 좀 크게 밀리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항공 여행주들은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 상위 종목 1위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 디스플레이 오늘 22%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BH도 오늘 16%가 넘게 오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HJ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도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투톱이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 HD 한국조선해양, 현대로템까지 조선과 방산주들이 대거 확인되는 가운데 APR은 오늘 5% 정도 크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고성장 기대감도 나오는 가운데 오늘 비만 치료제 쪽이 또 돋보였습니다. 블루엠텍이 여전히 1위를 기록하면서 13%대 급등 마감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남북 경협주들 오늘도 일부 종목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증가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부 테마성 움직임을 나타내는 종목들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에서도 1위는 블루엠텍, 그리고 JYP 엔터가 오늘 거래대금 많이 실렸습니다. 알테오젠과 펩트론,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까지 보시는 것처럼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단에 랭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3일 수요일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 양대 시장에서 플러스권 보이면서 마감을 결국 합니다. 외국인의 힘이 또 있었던 시장이었고요. 비만 좋았죠? 그리고 사실상 디스플레이 단까지 흐름 좋았습니다. 일부 반도체 단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쪽 일부 개별적인 움직임까지 좀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흩뿌려진 재료들 속에서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실까요? 이민우 대표님께서 챙겨와 주신 내일장 공략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 2차 전지주요? 네네, 2차 전지. 네네. 사실 많이 올랐죠. 예.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제가 고민을 좀 해서 그래도 주목받고 수급이 쏠리는 것 무엇일까 좀 고민을 했는데 2차 전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2차 전지가 아무래도 계속 수급이 쏠리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가져왔는데 2차 전지는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또 좀 주목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두 가지로 재료를 좀 요약해 보면 정책 소재하고 산업 소재 두 가지를 좀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책 소재라고 한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 이런 거 말고도 그 미국에 있어서 중국산 배터리 관세가 최대 그 58.4%까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고요. ESS 배터리 세액 공제 혜택이 2032년까지 유지가 될 것이다. 이 부분도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미국에서 ESS 시장 확대 수혜 속에 그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 이 부분까지 그 미국의 어떤 그 정책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수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도 그 정책의 어떤 영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또 하나는 그 산업의 어떤 그 재료로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이게 좀 지속이 된다. 이런 부분도 하나 좀 들 수가 있겠는데, 리튬 공급이 차질이 좀 되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7월에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단순하게 이걸로 7월 달 한 달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산업적인 그 재료로서의 영향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모멘텀 제한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도 그 2차 전지 전체
전체를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로 이 두 가지 정책과 그 산업적 영향 두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1년 전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아직도 좀 멀리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고 계속 올라갈 것인가에 좀 의심이 있겠지만 그래도 수급은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 그 두려움과 뭐 의심이 좀 공존하는 그런 상황에도 수급이 몰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과 산업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올라갈 가능성은 약간 더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수급의 힘으로 일단 챙겨와 주신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수급이 있는데 수급은 왜 올라왔을까 보면 이제 정책과 그 네. 산업적 영향이 두 가지가 좀 배경에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정책은 중요할 테니 2차 전지에서 사실 지금 추세를 잘 만드는 예쁜 종목들 많습니다. 그 가운데 탑픽 종목 있을까요? 열어보시죠. 자, 탑픽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대표 종목이죠. 예, 맞습니다. 양극재에서 뭐 우리나라 1등 기업이기도 그죠? 하고 예. 대표 종목이기도 한데 1년 전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 정도 힘은 있다 이렇게 확신을 둘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나 상승을 했고 실적이 호조가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 요소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8월 초부터 강한 상승세, 수급이 쏠리고 있다. 이 부분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기관 매수세가 좀 활발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목표가를 좀 보수적으로 봐서 네. 목표가는 현재보다 10% 올라간 15만 원 이렇게 보고요. 손절가는 12만 원, 지금보다 10% 아래에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수급이 이렇게 올라온 거는 정책과 산업 그리고 기관 쏠림 이렇게 보고요. 보수적으로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로 15, 아래로는 12. 좀 러프하게 잡아주신 것 같네요. 네, 10% 예. 정도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흐름 내에서 여러분 앞으로 상방 여력 좀 더 보시고요. 아래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흐름 잡아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꼼꼼하게 세우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